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고착화된 약달러 2017년 달러 약세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앞으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올까? 아니면 반대로 유동성 축소가 나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팬데믹 때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92.7까지 쑥 떨어졌습니다. 달러 약세의 속도가 생각보다 매우 빠른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 약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러가 어떠한 경우에 약세를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 강세를 보이는지 이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을 때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제가 편하게 수요 공급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요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러한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달러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요 증가로 인한 달러 강세가 유발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연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면 그건 바로 공급 증가 요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자연스럽게 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달러 약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지금 달러를 팔고 다른 나라 화폐를 사고 있다. 그게 아니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채권을 사들이고 찍어낸 달러는 시중에 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차트는 파란색 중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주황색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지금 중국의 채권을 사면은 미국보다 3배 이상의 금리를 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달러를 팔고 중국 위안화를 사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연준의 자산을 보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돈을 얼마나 찍어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2019년도, 2008년도 이때만 생각해보세요. 연준의 자산이 4조 달러 부근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4달러가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연준의 자산이 3조 달러가 부쩍 늘어나면서 총 연준의 자산은 7조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화폐를 그냥 마구마구 팍팍팍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설명드린 달러의 수요 감소 측면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드린 달러의 공급 증가 측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의 달러 약세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달러 약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10년대 파란색 달러 인덱스와 초록색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때 한국 증시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박스피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코스피라는 것인데요. 당시에 달러가 매우 강하니까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한국 주식 사봤자 어차피 박스권에서 움직이기만 해. 우리 한국 돈 원화를 팔고 미국 돈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 투자나 하자, 미국 채권이나 사자 이런 붐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그리고 현재 잠시 약달러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이때 녹색의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2017, 2018년도에 한국 코스피는 역대 최고가를 찍었고요. 최근에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한 발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달러 약세에 매우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달러 강세와 달러 약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달러의 수요 감소, 공급 증가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유발되고 있다. 이걸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럼 2017년도에도 과연 달러의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7, 2018년도 연준의 자산을 보겠습니다. 어라? 연준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고 시중에 달러를 풀었다? 아닙니다. 이거 반대입니다. 오히려 시중에 채권을 팔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달러를 흡수했습니다. 이때에는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2017, 2018년도에는 달러가 강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 달러의 공급을 누를 만한 달러의 수요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기사가 있네요. 연준 내년 금리 2번 올릴 듯. 엄청나네요.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금리를 2번 올린다. 즉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약달러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래 네모 박스 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당시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보다 보수적인 예상이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2017년도에 많이 올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달러 약세가 유발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1월달 당시 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천천히 올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7, 2018년도에 금리는 매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달러 약세는 역대급을 기록했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은색 달러 인덱스와 파란색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생각해서 미리 달러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 달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도한 금리 인상을 생각해서 미리 달러를 쫙 사가지고 달러 인덱스 100 이상으로 쭉 올려놨었는데 연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네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을게. 이런 말을 듣자 사람들이 실망해서 달러를 팔아치운 것입니다. 2017년도에 달러 약세 이런 말을 했어도 우리 2014년도까진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금리 인상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달러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의 달러 약세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과거 2017년도에는 연준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달러가 하락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연준에서 달러를 7조 달러까지 쭉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달러의 약세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지금 수요적인 측면 역시 아시아 시장의 경기 반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고 녹색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2017년도에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었죠. 채권 금리 상승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리 인상 횟수에 실망해서 달러 약세를 불러왔던 시기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백신 개발로 인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반등하는 시기다. 이제는 연준에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의 약세가 아니라 달러의 강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말을 보면은 여전히 경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 여력이 있다.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준 위원들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제 그만 풀 차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9월 연준회의, 11월 연준회의 두 차례 연준회의 때 새로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돈을 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막 뿌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준은 최대한 돈을 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자산을 항목별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연준의 자산이고 주황색이 연준에서 매입하고 있는 채권과 MBS의 양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긴급 대출 프로그램 같은 탈프 이런 것, 그리고 연준에서 회사채 혹은 주식을 매입하는 수량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초록색은 거의 0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초기 때에는 연준에서 회사채까지 매입한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회사채를 매입하는 척 하다가 최근에 거의 다 팔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제가 안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마구잡이로 푼다는 연준의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연준은 최대한 돈을 안 풀려고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황색 채권 매입 규모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풀어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채권 금리를 누르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채권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연준이든 사람들이든 누구든 채권을 사주기만 한다면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기 부양책 합의가 나오면서 연준의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폭포수 같은 자유낙하 달러 운동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2017년도에도 여기 빨간색의 달러 발작 보세요. 달러 발작은 언제든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도보다 달러의 하락 요인이 더 많다는 점, 그거 하나 챙기면서 달러 인덱스의 속도 조절, 이것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금 차트는 바닥에서 쭉 올라오다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댓글로 블랙 하면은 부금인데 부동산 금 이야기도 말씀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작년 여름쯤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단군 이래 역대급 버블 장세가 펼쳐진다. 버블 장세 투자 전략 가이드북 전격 공개. 이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 봅니다. 과거 발언을 점검할 겸 조만간 전체 라이브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체 라이브는 갑자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